자, 여러분,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쁜 여자?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에게 본능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 또한 아주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과연 객관적으로 예쁜 여자에게만 매력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어릴 때는 외모라는 것 하나만 보고 다른 단점들은 이 여자가 예쁘니까 다른 부분들은 내가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이 쌓이고 성숙하다 보면 연애라는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선택을 하는 입장이라면 외모만으로 모든 부분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여자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외모는 비단 내가 꿈꾸던 이상형은 아니나, 혹은 강한 감정이 느껴지게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나 매력적으로 인지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모가 비단 예쁘지 않아도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 3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이 고급스러운 여자. 자, 이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교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양이라는 것이 뭐 소주는 안 마시고 뭐 와인만 마시고 아침에 뭐 다도를 하면서 뭐 영어 신문을 읽고 뭐 이런 것들도 교양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보다는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바탕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남자분들이 와닿는 설명일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제가 예시를 들자면, 먼저 말하고 가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원나잇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원나잇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린 시절에 즐기는 게 그 자체로 하나의 경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주관적으로 남자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보다 오픈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이 원나잇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데까지 그 배경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데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나잇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보니까 뭐 집안 환경이나 이때까지 이 사람이 겪어온 교육이나 삶에 대한 경험들을 유추하건대, 이 사람이 교양미가 있는 삶을 산 것 같다. 이 사람은 원나잇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아마 많이 놀러 다니고 문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삶에 대한 배경을 추론하게 됩니다. 즉, 행위가 같아도 그 배경에 따라서 거기에 평가되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이 강남 신세계에 가서 명품 쇼핑을 하더라도 뭐 자신의 성을 불법적으로 팔아서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삶에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 대한 추론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의 고급스러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타인들과 차별화가 되고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대체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고 시간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요, 이런 여유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 주어진 시간과 자본을 활용하는 것으로도 이때까지 해온 경험과 다른 경험을 많이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알아보면 뭐 골프라는 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전엔 골프가 정말 부자들만 하는 부의 상징 같은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접근성도 많이 쉬워졌고요. 맨날 스타벅스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소비할 돈으로 한 번씩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뭐 찻집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했던 뭐 철학책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뮤지컬 같은 것들도 매주 매일 가진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여유를 내서 그 경험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생활에 젖어듭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첫걸음은 결국 다양한 이 초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내 현실, 내 루틴에 맞추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일상과 나에게서 풍겨지는 분위기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경험을 사시는 것에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해외여행 나가면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나 가방이나 하나 살래. 에이, 비싼 데 가서 한 끼에 10만원 먹는 거 먹어봐서 뭐해. 그 돈이면 일주일 내내 내가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지.
자, 이런 것도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내 삶에 이런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면 이런 초기 경험을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자,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자들의 감정적인 태도예요. 남자분들도 남자마다 성향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싶다는 열망이 많고, 그 열망이 많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 능숙한 분들도 많은데,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평소에 타인에겐 하지 않았던 감정적인 모습을 쉽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감정적인 요소에는 이 논리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객관적으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이 내가 섭섭하다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거나, 혹은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협의를 하고 타협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부터 상대에게 쏟아내고, 상대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야 그 뒤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 등, 이런 감정적인 모습에 의해서 남자들이 관계에서의 염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하는데요. 특히나 여자의 외모가 수려하면 수려할수록 이전까지의 경험들을 보면 과거 남자들이 이런 감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잘 받아주었을 소지가 많아요. 어린 시절엔 남자도 얘는 성격이 날카롭고 감정적이어도 어디 가서 내가 얘처럼 예쁜 여자 만나겠어, 내가 참자, 이렇게 받아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도 나이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태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남자는 감정적으로 당연히 나한테 져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 연애할 필요가 없어, 이런 인지를 기본 밑바탕으로 깔고 가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갈등 상황이나 평소에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분들의 고민인 게, 내가 감정적인 게 문제인 걸 알면서도 내가 이제껏 이렇게 연애를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될지가 막막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에서 일단 감정을 다 빼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일을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 경위나 주장에 대한 논리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지금 내 감정이 상한 걸 푸는 건 우리 나중으로 좀 미뤄두자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풀어달라는 기대나 요구는 연애에서는, 그리고 갈등이라는 대립 상황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합의가 끝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는 상대방이 풀어줘도 그때 더 여러분한테 잘 풀어주지, 지금 싸우는 상황에서 입장이 대립되는데 그걸 먼저 풀어주기를 기대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세 번째, 의존하지 않는 여자. 자, 연애를 하면 누구나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내가 좀 어린애처럼 굴어도 그걸 받아주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대에게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실질적인 이익이 상대방에겐 없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할 만큼 나한테 감정이 크구나, 이런 만족감이 상대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순간이지, 내가 의존하는 정도가 가면 갈수록 커지지 작아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느 선까지는 상대가 오케이, 뭐 이 정도는 나도 받아줄 수 있는 정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 임계치가 넘어가거나 시기적으로도 상대가 뭔가 벅찬 시기가 오면 그때는 의존하는 내 모습이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애에서 상대방한테 의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의존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난 나름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대가 뭐 이번 주 주말에 나랑 데이트를 못하는 이유가 뭐 일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고향집에 내려가야 하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의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상대방이 어떨 때는 좀 이유 없이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의심을 품죠. 얘는 나 안 보고 싶은가? 나는 얘 보고 싶은데 얘가 나만큼 사랑이 깊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아도 주말에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자친구를 사랑하지만 개인적으로 휴식하고 싶은 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침범, 즉 이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정도까지 가면서 의존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남자에 따라 관계의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연애는 여러분 관점 자체를요, 이 서로 행복하기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상대가 존재하고 이 사람이 나랑 연애를 하니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어, 이런 인지는 버리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외모와 무관하게 남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도 외모만 예쁘면 그 사람 성격이 아무리 좀 나쁘고 독특하더라도 감당을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 이 연애보다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에 연애를 하면 연애가 일상의 무슨 90%였지만 지금은 사실 30%도 힘들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에 우리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이 연애의 형태를 같이 발맞추어 바꿔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사랑받는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